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미술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영상 처음 올리기 시작할 때 그림 그리면서 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너무 짧았었나 봐요. 주변에서 제 영상 보면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몇 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은 붓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얘기해 볼게요. 화홍 8호 붓이고 이 붓으로 오늘 선에 대해서 붓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인조모죠. 이렇게 손가락 끝에 대고 붓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텐션이 느껴질 거예요. 좀 손가락 끝이 예민한 사람은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런 쪽 감각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또 좀 무딜 수 있고, 그렇죠. 이걸 잘 느끼면서 붓질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미대를 나오긴 했으나 전공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라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뭐 의상, 속옷 이런 디자인 회사에 다니면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수채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서 취미로 자꾸 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통 수채를 배운 사람들, 뭐 학교에서 전공을 한 사람들이랑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겠죠. 뭐 제 그림이 너무 그 사람들에 비해서 못 그렸다. 대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모든 예술은 각자의 기준에 맞게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했던 그림을 그리는 붓에 대한 아주 여러 다양한 생각 중에 우리 집 미술 선생님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아주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선을 그어봤는데 8호 붓이 분모의 이 크기가 이대로 지나가는 제일 기본선이에요. 만약 붓을 이제 처음 하방에 가서 사오고 사왔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팔레트 옆에 두고 이 붓 3분의 2 지점까지만 종이에 닿는다 생각하고 선을 한 번씩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좀 많이 그었더니 두꺼워지네요. 자, 힘 좀 빼서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했죠. 가로선은 쉬운데 세로선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보통 사람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하니까 가로선은 좀 쉽지만 세로선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가로, 세로 다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종이를 돌려서 연습을 하게 되면 계속 가로선만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삐뚤삐뚤 해도 세로도 그어봅니다. 만약 가로선은 길게 쭉 되는데 세로선은 여기까지가 어렵다. 그러면 반만 하면 되겠죠. 처음에 조금 짧게 잡고 하다가 다음번에 또 할 때 요만큼 하고 그 다음번에 할 때 또 좀 길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붓의 텐션을 내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 손이 이 붓을 잡았을 때 얼마만큼 힘이 들어가야지 이 정도 선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손에 힘을 몇 프로 주고
어느 만큼 엉덩이를 찍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직접 하면서 느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했는데 같은 붓이죠. 끝을 좀 닦아주고 얇게도 쓸 수 있어요. 그죠? 물이 너무 흥건하면 되지 않으니까 물 조금 닦아주고 이렇게 한 사이즈의 붓이라도 내가 붓 끝에 물을 조절하고 내 손에 힘을 조절해서 선의 굵기를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길게 가로 세로 선. 이 붓에 두께가 나올 수 있게끔도 해보고 앞쪽에 물을 닦고 힘을 좀 빼서 가늘게도 길게 가로 세로 그어 봅니다. 그어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이 터치는 보통 학생들이 미술학원 가면 처음에 하죠. 붓을 들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붓자국들이 하나씩 남아서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수채화의 아주 큰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물감이 혼합이 돼서 번져서 이쁜 그림도 나오긴 하지만 또 가끔은 이런 셀로판 테이프 같은 이런 붓터치들이 쌓여가지고 멋진 나무가 되고 집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붓에 물감이 적당히 묻어야 돼요. 적당히 묻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묻혀봤어요. 요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조금 빼서 정리를 한 요런 느낌. 그 다음 아예 붓에 물감이 적은 경우, 자, 이거 직접 해봐야 알겠죠? 근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어렵진 않고 하다 보면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도 보면 처음에 이걸 뭐 8절 만약 종이다 이런 선, 특히 붓터치 이건 뭐 한 10장 정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하면 돼요가 아니고 그걸 하고 몇 달 동안은 뭐 나무나 어떤 기초적인 수채화 그린 진도가 나가기 전에 항상 저는 한 장은 다시 터치를 하게 합니다. 터치를 한 장 해서 붓에 대한 나의 손의 느낌을 느끼고 나서 본 그림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몇 달을 하고 나면 친구들이 좀 붓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자, 이렇게 하면 정말 이 붓의 탄력이 잘 느껴집니다. 이렇게 눌렀어요. 눌러서 살짝 다시 엉덩이를 들고 빼주는 거. 요렇게 대고 좀 누르고 다시 살짝 붓에 물감이 적당히 묻어 있어야 되겠죠. 잎을 그릴 수 있는 터치죠. 그죠? 한 번에 안 그릴 수도 있지만 좀 심플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한 번에 풀들의 잎을 그릴 수 있는 터치예요. 쉽지 않지만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뭐 누구는 특별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 붓을 잡고 손에 잡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힘을 뺐다 줬다
줬다, 힘을 뺐다, 줬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대신에 이 붓에 물감이 적당히 묻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여기에 가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 적당히가 어느 만큼이에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거든요. 본인이 느껴야 돼요. 이 8호 붓에 맞는 물의 적당량, 6호에 맞는 적당량, 뭐 4호에 맞는 적당량, 이건 개인적으로 각자가 해서 느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밤에 잠깐 한 30분 해도 괜찮고, 그죠? 3월달, 뭐 4월 꽃구경 가기 전까지 붓을 한번 마스터해 보겠어. 그럼 첫째 주에는 요거, 둘째 주에는 이 친구들, 셋째 주에는 이거, 넷째 주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아유, 선생님은 맨날 쉽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복잡한 꽃을 그린다, 뭐 나무를 그린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